그날 나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남편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지 정확히 6개월째였다. 너 같은 여자는 우리 가족 휴가비도 못 낼 거야 라고 내 여동생이 남편에게 던진 그 말,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결혼 5년 차, 남편 준호는 대기업 연구원이었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동생 지은이 갑자기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부모님, 나, 지은, 그리고 준호까지. 오빠, 솔직히 말할게.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 휴가에 끼는 건 좀 지은의 그 말은 준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그날 밤 나에게 화를 냈다. 너희 집안이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돈 없다고 무시하나? 나는 사과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준호의 태도가 변했다. 출장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오늘도 화이팅지라고 말하며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메시지. 내 친구 수연과의 대화였다. 지은 말이 맞아. 그녀는 내 수준에 안 맞아. 수연의 그 메시지는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 수연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다. 그녀와 나는 함께 꿈을 나눴다. 준호는 나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그 둘이, 나는 그날 밤 혼자 앉아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읽었다. 그들은 나를 평범한 여자라고 불렀다. 더 나은 삶을 위해라고 저스터퍼케이션했다. 침묵이 시작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장에 나가 웃으며 일했다. 집에 와서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왜 바로 터뜨리지 않았을까?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폭발하면 끝난다. 나는 그들을 잃지만 그들은 잃을 게 없다. 그래서 기다렸다. 관찰했다. 준호의 출장 일정을 메모했다. 수연의 SNS를 팔로우했다. 그들의 만남을 추적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가였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는 말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비싸지만 필요했다. 사진이 왔다.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그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논리.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면 그들은 자유로워진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매일 미러 앞에서 자신을 봤다. 너는 왜 약해? 라고 물었다. 과거에 나는 항상 참았다. 부모님의 기대, 지은의 투정, 준호의 불평. 하지만 이제 참는 게 무슨 소용인가? 임랭은 그들을 보호할 뿐이다. 나를 파괴한다. 나는 결심했다. 그들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준호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시작했다. 그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 실제로 그는 수연과 만나느라 지연된 작업이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연구비 유용 의심지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퍼진다. 한국 사회에서 회사 평판은 생명이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나에게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수연에게는 다르게 접근했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클라이언트가 많았다. 나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다. 일부 디자인에 표절 의심이 갔다. 나는 익명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팁을 줬다. 이 디자인, 다른 데서 본 적 있어요. 그녀의 계약이 하나둘 취소됐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요즘 일이 안 풀려. 나는 공감했다. 힘들겠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밤에 잠이 안 왔다.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을 떠올리면 그 생각은 사라졌다. 나는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친구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지만 이제 나 자신을 잃고 있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나의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제보 후 한 달,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너야, 내가 시작한 거지? 하지만 표면으로는 걱정하는 척했다. 누군가 오해한 거 아닐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졌다. 매일 일기를 썼다. 아니, 계획서를 썼다.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수연의 SNS에서 그녀가 준호와의 데이트를 암시하는 포스트를 봤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 댓글에 하트. 나는 그걸 캡처했다. 증거로. 지은의 역할도 생각했다. 그녀의 그 말이 모든 걸 촉발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죄인가? 아니, 그녀는 항상 나를 무시했다. 언니는 왜 그렇게 평범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지은을 더 아꼈다. 나는 참았다. 이제는 안 돼. 나는 지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은행원이었다. 나는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직원 지은 씨의 고객 정보 유출 의심의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은행은 민감하다. 조사가 시작됐다. 지은은 나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언니,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나는 위로했다. 힘들겠네. 내가 도와줄게. 이제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준호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나는 대답했다. 일이 바빠서요. 속으로는 내 딸들 때문이야.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처음에는 복수로 위안을 삼았지만 이제는 중독됐다. 매일 그들의 고통을 상상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라고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왔다. 너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도두가 생겼다. 멈출까? 하지만 수연의 메시지를 다시 봤다. 그녀는 우리 수준에 안 맞아. 그 말에 도두는 사라졌다. 준호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유지됐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다. 섹스는 없었지만 대화는 했다. 그는 점점 나에게 의지했다. 너밖에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나를 필요로 하네. 수연은 더 힘들어졌다. 클라이언트가 사라지자 그녀는 빚을 졌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돈 빌려줄까?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돈은 추적 가능했다.
나중에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 단계에서 나는 법을 이용했다. 변호사와 상의했다. 공동재산 분할, 그리고 불륜 증거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기다려야 했다. 그들의 바닥을 봐야 했다. 내 내면은 갈등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과거에 나는 착한 아내, 좋은 언니였다. 이제는 머니퓰레이터. 하지만 배신의 고통을 떠올리면 정당화됐다.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 행동이 나를 살린다. 부모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모두가 피곤해 보였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피했다. 지은은 울상이었다. 수연은 초대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는 그 자리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들의 선택이야. 조사가 깊어지면서 준호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증거가 없는데 왜? 그는 소리쳤다.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내 불륜 때문에 지연된 프로젝트가 원인이야. 수연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준호와 나, 미안해 갑자기 고백했다. 나는 놀란 척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시작이야. 나는 증거를 모았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사진. 변호사에게 줬다. 이혼 소송 준비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암시했다.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그는 당황했다. 무슨? 내 심리는 더 어두워졌다. 매일 독백했다. 왜 그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지? 하지만 나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나? 텐넨이 커졌다. 도두는 적어졌다. 지은의 상황도 악화됐다. 은행에서 정직 처분. 그녀는 부모님에게 울었다. 누가 날 해치려 해? 부모님은 나에게 물었다. 너 알아? 나는 모른 척했다. 이제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들의 오만 때문이야. 수연에게 돈을 더 빌려줬다. 갚을게 그녀는 약속했다. 하지만 나는 계약서를 썼다. 법적 구속력. 준호는 수연과 헤어지려 했다. 끝내자 메시지를 봤다. 하지만 수연은 거부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쳤어. 드라마가 시작됐다. 나는 그들을 조종했다. 준호에게 수연이 내게 빚졌대라고 말했다. 그는 놀랐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원수로 봤다. 내 내면은 피곤했다. 이게 끝나면 뭐가 남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이제 내 삶이었다. 가족 여행 계획은 취소됐다. 지금은 안 돼. 모두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게 내들의 시작이었어. 준호가 해고됐다. 부당해. 그는 외쳤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했다. 나는 그를 위로하며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수연은 빚 독촉에 시달렸다. 그녀는 준호를 고소하려 했다. 내가 날 이용했어.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 중재했다.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언니, 도와줘. 그녀는 애원했다. 나는 자라볼게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간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현실이야. 내 심리는 최악이었다.
너는 그들과 다를 게 없어. 독백이 반복됐다. 텐넨이 나를 지배했다. 이제 공개할 때였다. 이혼 소송. 불륜 증거 제출. 법정에서 그들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물었다. 수연에게는 빚 청구, 그녀는 파산 신청. 지은에게는 가족의 비밀 폭로. 그녀의 과거 실수. 모두가 나를 봤다. 공포의 눈빛. 하지만 나는 느꼈다. 공허함. 소송이 진행됐다. 준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똑똑했다. 증거가 조작돼서 주장했다. 나는 대비했다. 탐정의 증언. 수연은 나를 협박했다. 내 비밀도 알아.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없었다. 그녀는 블러프했다. 지은은 가족을 동원했다. 부모님에게 덧니가 이상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피곤했다. 내 마음은 갈라졌다. 멈춰. 하지만 늦었다. 불길은 타오르고 있었다. 법정에서 승소. 재산 분할. 준호는 빈털터리. 수연은 거리로 나앉았다. 지은은 사회적 고립.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너는 승자인가? 복수의 가격은 컸다. 내 영혼. 모든 게 끝났다. 준호는 떠났다. 수연은 사라졌다. 지은은 멀어졌다. 부모님은 조용히 살았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러 속 나를 봤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침묵 속에 나는 물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파괴인가?